정부 예산은 국민이 완전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적정 예산보다 크거나 작겠죠? 크거나 작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다운주는 커지는 요인도 있고 작아지는 요인도 있는데 작아지는 요인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다운주의 합리적 무지는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선거 때 유권자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에 대해서 100%다 어떻게 해요?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선거 그 공보지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지금 선거철 오면 그 후보자들의 공약집 담은 거 오잖아. 그거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재활용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피곤하고 시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정책을 따져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 투표를 하는 거지. 인물 투표. 이것도 결국 뭐냐면 합리적 무지로 설명을 해요. 인물 투표. 또는 뭐 묻지마 투표. 나라 팔아먹어도 지지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29번은 답이 3번입니다. 자, 30번은 뭐 쉽죠. 과중했을 때 지위 향상을 위해서 한 명의 동료를 보충받기보다는 두 명의 누구를 부하를 원한다. 이게 이제 파킨슨 법칙이죠. 파킨슨 법칙 가운데 이제 부하 배정의 법칙을 말하죠. 지금 저기 지난달에 이론 수업 듣고 바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번에 좀 빡시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다음 달에 전범위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 문제도 점수도 잘 안 나오고 지금 좀 힘들겠지만 이론 수업 보면서 좀 빡시게 하세요. 뭐 파킨슨 법칙은 기본이지. 그죠? 파킨슨 법칙의 결론, 공무원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는 업무량과는 관계있이 관계없이 늘어난다는 거죠. 두 가지 때문이죠. 첫 번째가 부하 배정이고 두 번째가 업무 배정인데 두 번째 업무 배정도 본질적이야 비본질적이야? 뭐 감독, 지시와 같은 비본질적인. 31번 정부 실패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비용과 수입의 단절, 권력의 편제, 내부 목표 추구 다 맞는데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죠. 다시 한번 이건 기본이죠. 비례파분. 32번. 여러분 정부 실패가 야기되는 정부 산출물의 공급 특성이 있고 수요 특성이 있죠. 울프가. 그래서 공급 특성으로 잘못된 거. 저는 정부 산출물을 공급은 정부가 독점을 하죠. 독점이다 보니까 X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거고 또 파레토 비효율성도 나타나는 거고 또 이런 공급되는 과정에 종결 메커니즘이 있어요 없어요? 종결 메커니즘은 이윤이지 이윤. 정부는 이윤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기업들은 어떤 장사하다가 이윤이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사업 접죠. 근데 정부는 이윤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그 사업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한 생산 기술, 요거를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요. 생산 기술을 나타내는 게 생산함수죠. 정부 활동에서는 생산함수가 존재한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입 요소하고 산출 요소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요, 불분명해요? 불분명한 거지. 공급되는 과정에. 3번이 틀렸는데 공급되는 과정에 정부 산출물은 상대적으로 기업과는 달리 측정이 어때요? 어렵지. (33번) 다음 사례와 관련된 정부 실패의 서술로 적절하지 못한 거. 지금 최저임금제 사례인데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다. 최저임금제는 왜요? 누구 돕자고? 저소득층 근로자를 돕자고 한 건데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요. 지금 최저임금을 해마다 조금씩 올리죠. 대표적
그래도 지금 아주 저소득층들이지. 근데 어떤 사태가 나타나냐면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저소득층 노동자가 해고가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파트 경비원 분들. 아파트 경비원 분들의 월급은 뭐로 줘요? 관리비로 주는데 최저임금을 올렸어. 기존에는 10명이었는데 최저임금을 올려보니까 한 사람당 받아가는 금액이 크죠? 그럼 2명 잘라야지. 이게 바로 정부가 어떤 개입을 했는데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 사례가 정부 실패 유형 가운데 뭐에 해당돼요? 파생적 외부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 파생적 외부성 사례로 제가 저것도 얘기했죠. 미국의 1920년대 금주법. 술의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술의 조제와 판매를 금지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마피아만 번창한 거죠. 밀주가 행행하면서. 그래서 1번 맞죠? 이제 정부의 개입이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는 거고, 그러면 파생적 외부 효과가 생기는 건 원인이 뭐예요? 정책 결정자가 되게 조급해가지고 그래요. 조급하다 보니까 멀리 내다봐요. 지금 당장만 봐요. 지금 당장만 봐요. 근시안. 조급한 정책 결정과 근시안. 그리고 얘는 시장에서의 외부 효과하고 조금 비슷한 의미가 있어. 외부 효과도 여러분 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잠깐 외부 효과는 그렇지.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혜택을 주거나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여기서 담배 폈어요. 그럼 누구 쫓아고 담배 피는 거예요? 나 쫓아고 담배 피는 건데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접흡연이라는 불이익을 창출하잖아. 이건 외부 불경제죠, 대표적인. 그래서 시장에서의 외부 효과와 좀 유사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4번이 틀렸는데 요거는 뭐로 풀어야 되냐면 저걸로 풀어야 돼. 이건 단답식이 아니라 54페이지 표 있죠? 그 표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파생적 외부 효과로 정부 실패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정부 실패에 대응하는 대응 방식으로 크게 3가지가 있죠. 민영화 민간이타, 보조금 등 정부 지원 삭감, 규제 완화가 있는데 파생적 외부성으로 정부 실패가 생겼을 때 뭐는 적합하지 않아요? 민영화는 적합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에 넘겨도 방금 봤다시피 시장도 이 외부 효과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등 정부 지원 삭감이나 규제 완화가 적합하지. 여러분 7급 시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서 지금 쭉 봤던 거 있죠. 30번, 31번, 32번은 이거는 거의 이렇게 이거는 그냥 서비스 문제고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실제 이제 문제는 33번처럼 많이 나옵니다. 7급 문제는 특히. 자, 34번. 니스카넨이 예산 극대화 모형이 시사하는 정부 실패의 원인은 뭐예요? 내부성이죠. 내부성. 여러분, 다시 내부성의 뜻. 사적 성질이 조직 내부 목표를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목표, 공익 실현과 괴리되는. 자, 내부성의 사례 3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가 예산 극대화. 두 번째가 정부 기관들마다 자체적으로 자신의 예산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또는 인력 규모의 극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기관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기보다는 우리 기관만이 갖고 있는 독점적인 정보에 대한 관할권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정보 구축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별로 필요도 없는데 최신 기술, 새로운 것이 좋아 라는 관점에 근거해서 최신 기술에 집착하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세금 갖고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거지. 세금은 눈먼 돈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규제 얘기입니다. 규제. 여기는 44페이지 펴두시고, 여기는 잠깐 쉬었다 합시다.